그러시죠. 네, 그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재환의 우리말 하다. 예, 오늘은 류시연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나이에 걸맞게 아주 그 발랄하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예, 네, 류시연 씨는 이제 연기도 하시고 요즘에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하고 계시죠? 네, 요즘은 경인방송에서 네, 언제나 좋은 날 유션입니다라는 라디오 프로를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네, 네. 생방송이죠. 녹음일 때도 있어요. 주말에는 일단 기본 녹음이고요. 네. 아, 이거 너무 자세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나? 그냥 생방이라고 얘기해도 아니, 되는데? 되게 알고 계세요, 다들. 예. 네, 네, 알고 주말에는 이제 계시죠? 미리 네네. 녹음해서 그러니까요. 네, 방송하는구나. 예, 그 정도는 뭐 네, 다 짐작하시죠. 예. 네. 주파수가 어떻게 되죠? 주파수는 90.7MHz고요. 네, 요즘은 뭐 라디오 주파수보다 그 어플을 이용해서 많이들 들으시다 보니까 네, 그 IFM이라는 경인방송 IFM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뭐 스마트폰이나 PC나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아무튼 요즘은 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고 참 맞아요. 다양합니다. 그죠? 예. 네, 맞아요. 네. 류시연 씨가 연예계 데뷔는 조금 늦게 하셨죠? 뭐 이게 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늦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정확한 연도는 1996년 4월에 제가 네. 연예계 데뷔를 한 게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네. 이야, 그러면 27년이 됐나요? 25년. 만 25년 이제 올 4월이 되면 만 26년이 되는 거예요. 오, 어떡해! 오, 세상에나. 이야, 이제 뭐 네. 거의 이제 이 원로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류시연 씨는 호주에 이민을 가서 네. 학창 시절을 보냈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갔습니다. 아, 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뭐, 저희 아버지 말로는 제가 대학 떨어져서 갔다는데, 네, 뭐, 농담 반 진담 반이 네네,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마침 또 떨어졌고, 그리고 또 저희 아빠가 이렇게 가족들이 다 같이 함께 있는 걸 좋아하세요.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딸내미 혼자 떼놓을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가신 느낌이 있는데, 네, 그 당시에는, 뭐 저는 나름 한국에 더 있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시간을 지내놓고 보면 나에게 네, 그 호주에서의 생활은 참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호주에서 그러면 대학을 다니신 거네요. 네, 대학은 호주에서 다녔죠. 네, 호주 음. 갔을 때 이미 영어는 잘 하셨나요? 우리나라에서 일단 중고등학교 6년 교육을 받은 상황이었고요. 네, 하지만 또 그게 잠깐만요. 네. 그건 되게 다들 받거든요. 예. 아, 근데 일단 중학교 들어가면 뭐, I'm Tom, you're Jay, he's 예, Mr. Brown. 뭐 이러면서 배우잖아요. 예. 네네, 그래가지고, 뭐, 전혀 안 배운 건 아니니까 배운 상황이 있긴 합니다만, 네, 사실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게 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서요. 네, 그래서 호주에 가서 제가 대학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네, 왜냐하면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대학 입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험을 봐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과정을 다시 한번 좀 거쳤어야 되는데 그곳은 이제 외국인이 왔을 경우에 랭귀지 스쿨이라는 랭귀지 코스를 네, 거기는 우리나라는 2학기 제도잖아요. 1학기하고 2학기인데 호주는 4개의 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3개월씩. 그래서 제가 랭귀지 스쿨을 한 텀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1년 하고 네, 여기에서는 수능이고 거기에서는 HSC라고 부르는 시험을 봐서 네. 그래서 대학에를 들어갔습니다. 어, 거기도 입시가 치열합니까? 거기에 입시는요, 예, 우리나라 입시랑 많이 다른데요. 네네, 제가 볼 때 제일 큰 차이는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수능 시험이라는 날짜가 하루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이제 객관식 위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는 일단 제가 고등학교 1년이었지만 시험을 보는 것이 거의 주관식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푼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내가 문제를 열심히 풀었어. 근데 네, 답을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건 틀린 거로 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는 풀이 과정을 다 적잖아요. 네. 그래서 나의 풀이 과정에 있어서 그 맞는 적이 있으면 그건 합리적으로 점수가 채점이 되고 오, 계산 실수로 인해서 답이 틀리면 1점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아하. 저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그게 더 좋았어요. 굉장히 너그럽네요. 그게 예, 찍는 문제를 봤을 때 그냥 무조건 찍는 사람들한테는 불합리할 수 있고요. 문제를 푸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그럽다고 네, 할 수 있죠. 예. 어, 근데 저는 약간 문제를 푸는 사람들 쪽이었기 때문에 네, 그 방식이 좋았어요. 예. 그리고 제일 큰 건 그렇다 보니까는 한 과목당 시험지 시간이 최소 2시간이에요. 최소 최소 2시간. 2시간. 아, 그건 좀 최소 2시간. 힘들겠네요. 심지어 그 수학 같은 경우는 네, 뭐 우리나라는 인문계 수학, 자연계 수학으로 나누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는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 분야가 조금 많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 수학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네, 난 그냥 생활하는 것만 해도 된다 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게 Turing Math and Society라고 부르는데 네. 생활 수학 정도예요. 그들은 미적분을 배우지 않아요. 아, 어려운 거 안 그런데 배우는군요. 근데 그 대신 그 문제가 뭐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뭐 계산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문제에 영어가 많아요. 영어가. 영어가. 아니, 그, 문제를 저기, 잘 풀이해야 돼요. 잠깐만요. 예. 아니, 그건 저 호주니까 네. 당연히 뭐 영어로 문제를 내지 그렇죠.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네, 네네, 그러니까.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수학이 조금 강점이었던 사람이어서 네, 수학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4 유닛이라고 네 단위 수학을 하는데 그럴 네, 경우에는 페이퍼가 2개예요. 3 유닛 수학 페이퍼 하나 봐야 되고 4 유닛. 그래서 수학 한 과목만 시험 시간이 6시간인가 그래요. 어, 예. 그래서 그 네. 대학 입시를 한 달 동안 봐요. 한 달 동안. 예. 네, 한 날마다 달 시험을 보는 동안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과목 시험 보는 날 골라서 가서 보는 거죠. 시험은 아하, 전반적으로 과목이 많다 보니까 한 달 네, 동안 이루어지는데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역사하고 화학을 선택했다 하면은 그 타임 테이블 중에서 시간표 중에서 네, 역사 시험 보는 날 가서 보고 오고 뭐 화학 선택한 날 가서 보고 오고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학 시험 일정은 한 달이 넘는데 아하, 그런데 이제 그중에 보는 날짜는 몇 날짜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겠죠. 각각 페이퍼마다 네, 그 기본 시험 시간은 2시간이 넘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객관식 위주라기보다는 주로 다 이제 주관식으로 네. 풀게 되어 있는 예. 것들이 그러니까 많아요. 이제 그래서 찍는 게 아니고 뭔가 그쵸, 자기가 그 글로 답을 하든가, 그쵸, 뭐, 네, 수학 같으면 뭐 수식으로 답을 하든가, 뭐 이런 게 되는 그렇죠. 거네요. 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화학 과학 시간에 네, 주기율표를 외우잖아요. 예. HH, 리베비씨, 에노블레, 나마씨, 인왕염화, 칼칼슘 1번부터 20번까지. 자,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 근데 그것은, 놀랍네요. 이거 그냥 역시, 다 외워요. 아니, 예. 역시 멘사 클럽 회원답습니다. 네, 이거는 저 학교마다 가르쳐 줄 때 외우는 방법이 다 많은데, 그 안에 그렇죠. 이렇게 심한 욕도 들어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어, 예, 그 이제, 근데 호주에서는, 예, 예, 왜요? 아니, 그죠. 심한 욕을 말씀하셔서, 예, 이제 그런 건 네. 아니죠, 이제. 예, 예. 그게 어디였냐면 리베비씨, 에노블레, 나마알씨, 인황염화 요 네. 부분인데요. 요 부분이 어떤 분은 나마알씨, 인황염화 이게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 되는 걸 나만 알지 이상이야 이렇게 하는 이야, 그 부분이 있어요. 네, 네. 네. 이야, 어쨌든 참 어쨌든 대단합니다. 예, 지금 아, 근- 방송 경력이 25년, 그러니까 고 학창 시절 얘기는 30년 전 얘기일 텐데, 최소한. 네, 네. 이야, 대단한 기억력이네요. 아니 아시겠지만 예, 저희가 그 중고등학교 때 시절 건 다 잘 기억하고 있는데 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 못 하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어,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호주는 이제, 네. 시험 볼 때 주기율표를 줘요. 시험 준다? 시간에. 그러니까 그런 건 굳이 네, 외울 필요가 주기율표 그냥 없다는 거로군요. 그렇죠. 아, 맞습니다. 그리고 네. 계산기도 가지고 들어가서 시험을 봐요. 그런 얘기는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프로그래밍 계산기가 아니면 이렇게 곱하기를 하다가 틀리는 경우는 웬만해서 없죠. 계산기를 네. 그냥 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네, 그렇게 네. 돼 있어요. 음, 근데 저는 뭐 그런 다른 과목들은 뭐 다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어쨌든 대학 시험을 한 달 넘게 본다는 거 하나가 네. 특이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특이했던 건 예. 우리나라는 왜 1년이 끝나고 나면은 뭐, 뭐 마지막 졸업할 때는 뭐 우등상, 개근상 주는 것처럼 네. 그 전교 1등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예. 그쵸. 근데 그 호주는 1년이 끝나고 나면 그 종강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그 종업식 전에 네네. 시상식이 있어요. 오, 1등에게 상을 주는 시상식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시상식을 가면 그 전교 1등의 개념이 없고요. 네. 과목마다 1등 시상을 줘요. 네네. 예.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음, 수학 점수가 빵점이어도 영어 점수가 1등이면 상 받는 거네요. 앞에 나가서. 그렇죠. 그래서 오, 음악 1등, 음악 과목 네네. 1등, 미술 과목 1등, 뭐 예. 가사 과목 1등, 농업 과목 1등, 1등도 네네. 다 모두 다 한 명씩 상을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게 그때도 와, 이게 과목별로 이렇게 상을 준다는 점에 있어서 네. 누구든지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한 부분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 부분을 인정한다는 게 되게 좋다고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예.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네. 저도 뭔가 상을 받으러 갔다는 거죠, 거기. 글쎄, 뭐, 여러 차례 앞에 나갔다. 뭐, 이 얘기를 하려고, 예, 어머, 나 완전 얘기를 시작한 것 잘하는 같기는 해요. 일이야. 예. 어쨌든. 근데 제가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고, 제가 한국에서도 12년 교육을 받았고, 네. 호주에서도 하면서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네.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저는 국어하고 체육 교육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네. 국어. 네. 일단 체육 얘기를 먼저 하자면, 네.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씩 전체 학교에서 스포츠 카니발이라는 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체육 대회, 축제군요. 체육 대회의 체육대회.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체육 대회의 개념이어서 누구나 이거는 뭐 너 나가 이게 아니고 네. 자발적으로 자원 제가 나가겠습니다. 예. 제가 나가겠습니다 했을 때 달리기 대회하고 네. 수영 대회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달리기랑 수영 정도는 기초 체력으로 누구나 어느 정도 오, 기본은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 네네. 플러스 고등학교에서는 체육 시간이 특별한 수업으로 있지 않고요. 네. 일주일에 반나절 정도 스포츠 데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스포츠 데이는 여러 가지 종목, 여기서 말하는 여러 네. 가지 종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생활체육 중에서, 진짜 볼링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뭐, 달리기도 있고, 뭐, 자전거도 있고, 뭐, 진짜 자기가 원하는 그 종목을 골라서, 네. 그거를 한 하루에 3시간 정도 가서 배우면서, 즐기는 그런 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적을 위한 체육 교육이 아니라, 네. 내가 하고 싶어서 즐기는 체육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강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즐거움. 어, 그쵸. 그래서 저는 음, 생활체육이라는 면에서 상당히 아이들한테 뭔가 네. 동참하고 싶어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이 있었고, 네. 그리고 달리기랑 수영 같은 네. 경우도 굉장히 어려서부터 이 정도는 너희가 기본으로 닦아야 네. 되는 거다라는 그런 컨셉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랑 좀 크게 다른 거는 우리는 이제 체력장 점수 따기 음, 위해서 그쵸. 매달리고 뛰고 뭐 이런 거 했던 거. 억지로. 예, 그리고 예. 그것도 뭐, 억지로 했잖아요. 예. 억지로. 그게 하고 이제 싶지 큰 않은데. 차이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컸었던 것 같고. 예. 국어는 그리고 이게 또, 어떻습니까? 그쵸. 제가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다닐 때, 공부는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 네. 그런데 국영수 세 가지 과목이 있으면 세 가지 과목 중에 제일 떨어지는 게 국어였어요. 국어 네. 성적이 제일 떨어졌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국어 문제는 그 객관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뭐 이렇게 해서, 밑줄 친 지은이의 생각과 같은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주어진 것과 동일한 걸 찾아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 네 개 보기 근데 중에서 저는, 어쨌든 그 하나 그쵸. 정해 놨으니까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쵸. 예. 근데 전 왜 그렇게 애가 쓸데없이 내 생각과 작가의 생각이 달랐을까요? 네. 그래서 맨날 그렇게 동의를 하지 못해가지고 나는 지은이의 생각을 혼자 다르게 해석을 하는 바람에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국어 성적이 다른 성적에 비해서 조금 네. 떨어졌던 거예요.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이거네요. 왜 답이 그렇죠. 정해져 있느냐? 그렇죠. 예. 국어라는 학문은 제가 볼 때 답이 정해져 있는 학문이 아니에요. 네. 왜냐? 국어라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려서부터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를 배우는 학문입니다. 그죠? 네. 예. 그렇죠. 특히 읽기와 듣기는 입력의 조항이라면 네. 쓰기와 말하기는 출력이에요. 그렇죠. 아웃풋이란 말이죠. 네, 예. 네. 그래서 내가 읽는 내용들과 듣는 내용들을 가지고 말하기, 쓰기를 통해서 내 자신을 표현하는 게 국어란 말이죠. 그렇죠. 예. 저는 국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은 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걸 표현하고 상대방과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내가 상대방과 언어를 통해서 나눈다는 것은 예. 생각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나는 A라는 생각을 하는데 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B라는 생각도 하는구나. 네, 네. 이것도 말이 되네. 예. 그래서 논쟁이 붙었을 경우 A와 B 사이에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우리의 정답은 A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A가 아닌 건 다 틀리다라고 말하는 건 네. 국어 교육에 있어서 이게 중요할까? 라는 생각이 네. 있는 거죠. 저는 살면 살수록 예. 이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건 그 참 다양성이라는 생각을 네. 하고요. 예. 그리고 저보다 선배님이 항상 공부도 훨씬 더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아시겠지만 진짜 살면 살수록 배울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죠? 예. 예. 그건 뭐 그런데 공감합니다. 예, 배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생각을 열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네. 나만 맞아. 라고 뭐 한 가지만 맞다고 생각을 하면 그 네. 다음에 생각이 유입되는 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어 교육에 있어서 지은이의 생각은 이거야. 라고 네. 정해놓고 간다면 이게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그걸 이렇게 획일적인 사고, 예. 그렇죠. 뭐 그런 문제가 그렇죠.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 외국은 제가 말하는 외국이 뭐 전부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네. 경험한 한도 내에서 예. 영어를 베이스로 하는 나라들은 예. 이 영어 시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다 표현하는 라이팅,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에세이라고들 에세이를 많이 이야기하죠. 쓴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에세이 쓰는 요령을 가르쳐 주고, 거기에서도 이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지 네. 아니까, 그러면서 그 에세이를 쓸 때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용구예요. 네. 그 인용구. 이 인용을 어려서부터 가르친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표절을 안 하니까. 이게 그렇죠. 표절하고 인용하고 차이예요. 인용을 그쵸? 하고 출처를 밝히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예, 자기 생각을 얹고 표출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이게 거죠. 어려서부터 에세이를 쓰면서 그냥 네, 기본으로 깔려가는 거예요. 네네네. 숙련으로.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훈련이 잘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다 보니까는 내가 읽은 거에다가 나의 생각을 더해서 더 디벨롭할 수 있는, 더 이렇게 발전시킬 네,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우리는 지은이의 생각은 이거야. 이거 아니면 넌 틀려. 이래 버리니까 예,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논술 그런가 빼고는. 봐요. 제가 예, 초등학교 다니는 예, 제 조카가 있어서 제 네,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야, 혹시 요즘도 이렇게 문제가 나가냐? 그랬더니, 응, 요즘도 이렇게 국어 문제가 나와. 예,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류시연 씨가 제가, 저 음, 교육부 장관 돼가지고 좀 이게 좀 개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뜻을 좀 제가, 품어보시죠. 제가 흠이 많은 사람이라. 별로 뭐 흠도 없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장학 퀴즈를 진행하던 시절에, 네, 출연했던 학생들이 이제 논술 시험을 준비하면서, 뭐 사용하는 교재랑 그런 걸 옆에서 이렇게 좀 본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네, 공교롭게. 근데 전 그때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논술도 주입식으로 가르치는구나. 아하, 네, 이게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을 열어놓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교재들이 너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뭐 예, 저 답이 똑같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예, 학생들이 제출한 그래서, 답이 글이 그러니까요. 예, 다 비슷하다 이런 예, 얘기들 많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국어라는 거는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국어를 교육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좀 더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날개를 펼 수 있는 네, 방향으로 예, 국어 교육이 좀 됐으면 네,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예, 하죠. 예. 결국 이제 뭐 다양성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것 음, 같고, 예. 네. 그리고 근데 네, 남들이 예스라고 해도 또 노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어떤 음, 주관 이런 걸 네, 뭐 또 가져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언어 장벽이 있잖아요. 외국에 가면은. 네, 또 힘들진 않으셨는지, 또 어떤 식으로 그걸 또 좀 빨리 이렇게 하셨는지, 네. 뭐 그런 얘기. 제가 그 경험에 있어서는 네, 저에게 한 친구가 해준 말이 큰 도움이 됐어요. 네, 네, 그 친구가 저한테 무슨 말을 해줬냐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시연아, 머릿속에서 말을 생각하고 문장을 다 만들지 마. 네, 그냥 네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면 내가 다 알아서 들으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 뭐 너는 왜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고 하니? 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 이게 지금 제가 한국말 쓰고 있는 우리 국어도 예, 이거를 이렇게 적어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구어와 문어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크죠? 우리는 한국어를 배울 때는 구어로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서 문법이나 이런 걸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영어는 들어가면서 문법적인 내용을 같이 배우잖아요. 뭐 비동사도 배우고, 뭐 네, 그다음에 시제를 배우고, 우리하고 다른 부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완전한 문장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소년이야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그냥 I boy 하면 안 돼. 비동사가 빠지면 안 되잖아. I 네, am a 네. boy. 그리고 애미 아니야, 빠지면 안 이거는 되죠. 예, 과거만 이런 식의 걸 배우다 보니까 네, 내가 혹시 말하는 거에 틀리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는 그 친구 네. 말을 듣고 그다음부터 말을 하는 게 좀 편해졌어요. 아하, 그러니까 문법은 좀 틀려도 된다. 아니, 일단 문법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하면 된다. 어, 예. 내가 지금 한국말 하는 것도 얼마나 틀리는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이게 꼭 주어 다음에 동사 가야 될 필요가 없는 네, 예, 거잖아요. 예. 그니까요. 근데 이제 한국은 또 그런 그래서, 특성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순서가 중요한 그런 언어는 음, 아니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네, 글을 쓸 때는 그걸 이제 순서를 좀 그렇죠. 정리하게 되죠. 예, 근데 말을 할 때는, 맞아요. 예, 네, 도치법도 많이 쓰고, 뭐 그렇죠. 이런 순서가 엄격한 그런 언어는 아니죠. 예, 근데 이제 그렇죠. 우리가 영어 배울 때는 문법이 이렇고, 뭐 순서대로 얘기해야 된다. 이런 걸 배우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거에 네, 대한 강박이 있었던 거겠죠. 맞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칼럼을 쓰다 보면 네, 그걸 써놓고 나서 이게 말이라는 건 그냥 뱉고 나면 지나가는 거지만 이 글이라는 건 남아서 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혹시 여기에 틀린 어법이 들어가진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네, 단어를 선택할 때도 이게 내가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 하고 이렇게 한번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영어도 말을 할 때는 내가 문장을 만드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그걸 계속 다듬어서 내보낼 필요가 없는 건데, 아하, 좀 편하게 그, 그쵸.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도 된다. 그렇죠. 예. 아하, 근데 네,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 언어 잘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렇죠. 어려서부터 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숙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세대나 윗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저처럼 머릿속으로 완벽한 문장을, 심지어 관계 대명사를 쓰면서도 그 머릿속에서 문장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입을 떼기가 어려워지는, 네, 하지만 그런 것도 그냥 하다 보면 듣는 예, 사람이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생각나는 대로 입을 먼저 열어라. 예, 아하, 그렇게 하시는 게, 그러니까 약간 음, 언어는 네, 겁 없이 덤비는 게 용기 있는 게 아주 네, 큰 자산인 것 같아요. 예. 조금 이렇게 틀리더라도, 그 실수를 음,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하고 그쵸. 싶은 얘기, 떠오르는 낱말, 음, 떠오르는 뭐 표현, 이런 걸 그냥, 그럼요. 질러라. 그쵸. 그 지금도 사실은 이제, 뭐, 그, 청소년들, 뭐,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아무튼 뭐 직장 다니면서도 계속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음, 있고, 영어가 잘 그쵸. 안 돼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음, 많은데, 또 이제 저희 같은 영포 세대들도, 또 이제 또, 영어 공부 좀 해보자, 뭐 이런 분들도 많은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해도 사실 그렇거든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전거 여행. 네. 근데 자전거를 탄다 음, 그러면은 뭐 근처 공원에서 타나? 또는 뭐, 음, 요즘에 뭐 음, 자전거 길 많이 생겼다는데 어디 뭐 그런데 조금 이렇게 멀리 가나 보지? 이런 정도 생각하는데 네. 음. 그 전국 일주입니까? 자전거로? 이게 자전거를 이제 타기 시작하면요. 네.